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품위유지 위반으로 교육부로부터 한 달간의 정직 처분을 받은 김우영 전주교대 총장이 직원을 회유해 징계를 감경받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불륜과 본회의장 추태로 물의를 빚은 김제시 의회 유진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도내 기초의회 사상 첫 번째 제명 의원으로 기록됐습니다. 송하진 지사 취임 이후 지난 6년 동안 도청 공무원이 무려 15% 증가하고 인건비 총액은 21%나 늘어나면서 비대해진 조직에 걸맞는 성과 창출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밤까지 5에서 최고 70mm의 강한 소나기가 예상되며 돌풍이나 천둥, 번개, 우박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네, 직원 폭행으로 정직 한 달의 중징계를 받은 대학 총장이 있습니다. 바로 전주교대 김우영 총장인데요. 이 징계 수위를 낮추려고 피해 직원을 회유하고 또 확인서까지 대피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당장 진실 규명이 시급한데 대학 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도내 국립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장. 전주교대 총장만 자리에 빠졌는데 품위 유지 위반으로 교육부의 징계를 받아 1개월 정직 처분 기간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국감장에서는 논란이 거듭됐고 학교 측이 끝내 자세한 이유를 밝히지 않아 해명 요구가 거셌습니다. 담화문을 발표를 하셨는데 조직적인 투서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총학생회에서 대자보를 한 차례 덧붙였어요.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이 담화문에 나오지 않았어가지고. 결정적인 징계 사유는 2년 전 총장실에서 모 간부 직원을 밀어 넘어뜨렸다던 마찰. 그거는 내부자들이라면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직원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일일 겁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김 총장은 신체적 접촉은 인정하면서도 직원이 과장되게 행동했을 뿐이라며 교육부 징계도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해명 자료를 제출한 저거죠. 밀어서 넘어진 게 아니고 통로로 걸어가서 넘어졌다라고 그 친구가 써줬어요. 그 과잉된 어떤 거짓 진술에 의해서 징계를 받은 사람이 피해자는 저예요. 그런데 최근 학교 안팎에서는 바로 이 확인서를 두고 뒷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중징계 수위를 낮추고자 총장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직원을 회유해 작성했다는 의혹입니다. 총장님이 나보고 이런 확인서를 좀 써주래 하시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총장님한테 유리한 내용이었어요. 본인은 폭행을 하지 않았고. 지난해 9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제의 자필 문건입니다. 피해를 주장한 직원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불이익은 없었고 앞으로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인데 이게 강요였다는 겁니다. 더구나 이 글을 폭행을 당했다는 직원이 쓴 게 아니라 대신 썼다는 대필자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병원 입원까지 하셨고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그거를 옆에서 보는 직원으로서는 제가 총장님께 가서 왜 그러셨냐고 말은 못하면 이거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대필의 배경에는 총장의 요구가 있었다는 건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논술 지도하듯 첨삭해서 다시 써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의 합의서는 단순 사건 진술의 확인서로 바뀌었고 소청 심사에 불리할 수도 있는 불미스럽다는 표현도 지워졌습니다. 김우영 총장은 터무니없다며 최근 인사에 불만을 품은 직원들이 꾸민 의혹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박합니다. 써달라고 했었죠. 써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예. 뭐 써왔는데 자기 주장을 써왔어요. 수용하지 않았고요. 첨삭을 해가지고 그건 별로 기억이 없고요. 진위 규명이 필요한 사안인데 올 들어 일부 교직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에까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네, 의원끼리 불륜 논란도 모자라서 의회에서까지 추태를 부렸던 김제시 의원이 결국 퇴출됐습니다. 정치 셈법까지 가세해 무기한 미뤄졌던 의장 선거도 곧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상처 입은 유권자의 마음은 치유받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김제시 의회 불륜과 본회의장 추태로 물의를 일으킨 유진우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찬성 11표, 기권 1표로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적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특하였으므로 제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유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지만 도내 기초의회 사상 첫 제명 의원이란 불명예스런 꼬리표가 함께하게 됐습니다. 바로 거수기 노릇하는 이런 더러운 정치, 이게 지방의원의 폐습입니다. 이 지방의원 없어져야 됩니다. 유진우 의원이 불륜 상대로 지목한 뒤 본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운 고미정 의원. 칼 휘두른 게 누군데요? 칼 휘둘러? 우리 애기 아빠한테 머리 해가지고 12번을 끊었잖아요. 역시 의회 차원의 퇴출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저희 윤리특위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의원으로서 품위 손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5분의 의원님이 전원 찬성으로 제명으로 무기한 연기한다던 의장단 선출도 알턴 일을 다 뺐다는 듯 일사천리가 따로 없습니다. 이른바 무소속 연대에 균열이 생기면서 표단 속에 나선 민주당으로 균형추가 기우는 모양새입니다. 당 지침이 의장 부의장은 민주당에서 나오게 한다는 당 지침이 내려온 거 모르세요? 민주당은요 7 무소속 의원도 이제 한 명 거치했으니까 6명이죠. 의원 간 불륜 논란도 모자라 막장 드라마까지 연출했던 김제시 의회. 여론에 등 떠밀리듯 뒤늦게 동료 의원 퇴출이라는 칼을 빼들고 의장 선거를 봉합한다 해도 상처 입은 유권자의 마음까지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전라북도가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공직사회만은 예외입니다. 송하진 도지사 취임 이후에도 도청의 공무원 수는 크게 늘고 있는데요. 조직 진단은 물론 이 성과 평가조차 없는 몸집 불리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태후 기자입니다. 송하진 지사가 취임하던 지난 2014년 187만 명이었던 전라북도 인구는 지난달 기준 180만 명으로 3.3%가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라북도 공무원은 1,600여 명에서 1,900여 명으로 무려 15.2%가 늘었습니다. 도청 조직 또한 모두 10번의 개편을 거치며 3국 13과 42팀이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21% 증가해 2천억 원을 넘어섰고 조직 운영비 역시 17% 이상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비대해진 조직이 성과 창출로 연결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조직은 날로 비대해지고 있지만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보다는 관리 감독에만 치중하고 있어 고비용 저효율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난 6년간 전라북도 출연기관도 국제교류센터와 문화관광재단 등 3곳이 신설돼 직원 수와 예산도 2배가 늘었습니다. 후반기 일정을 시작한 도의회는 공직사회의 몸집 불리기 아니냐며 비판했고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교통시설물 부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666개소 중 과속, 단속, CCTV 등 교통시설물이 설치된 곳은 아직 40개소에 불과합니다. 박영근 의원은 군산 GM대우를 인수한 전기차 생산업체 명신이 위탁 생산하기로 한 중국의 파이튼사의 경영난을 문제 삼았습니다. 군산형 일자리에까지 파장이 예상되는데 정식 계약 없이 양해각서, 즉 MOU만 체결한 상태에서 명신에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88억 원을 지급한 전라북도의 대응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이 도의회에서 이례적으로 부결됐습니다. 어제 열린 도의회 임시회에서 정의당 비례대표인 최영심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나인권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고 이어진 표결에서 찬성 11표, 반대 22표, 기권 3표로 채택이 부결됐습니다.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 대해 채택이 부결된 상황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면서 도의원들의 보수적인 성향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농식품 제품의 비대면 판매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도내 식품업체 70여 곳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 농식품 기업 온라인 우체국 쇼핑몰 특별 판매전을 2달간 벌여 4억 8천여만 원의 매출 성과를 거뒀습니다. 도는 시즌별 온라인 행사를 진행하고 농식품 기업들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최장 지각이라는 비판 속에 어제 늑장 개원한 21대 국회. 전북의 기대감도 남다릅니다. 정부 여당의 역점 사업과 맥을 같이 하는 도내 현안 사업들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정치권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21대 국회 개원은 전북에는 호재로 주목됩니다. 정부의 역점 사업인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을 도내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원 연설을 통해 자신감과 함께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은 지역 주도의 다양한 뉴딜 프로젝트와 연결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신다면 국정운영 하반기 주력 사업인 재생에너지와 수소, 전기차 육성 등은 전북의 현안 사업이기도 해 국회의 뒷받침이 관건입니다. 당장 지난 국회에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좌초된 공공의대법은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여권이 3분의 2 가까이 지금 당선됐기 때문에 또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첨단 도시로 도약하려는 새만금의 난제인 데이터 센터와 통신망 구축, 수질 개선 등에도 정치권의 협력이 핵심입니다. 또 탄소산업진흥원 선정과 세계 잼버리의 성공 개최 준비,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지원 사격도 중요합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의석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만큼 더 책임감을 갖고 주어진 어떤 이런 정책적 과제를 사실상 민주당으로 재편된 전북 정치권이 도민들의 기대감에 어떻게 부응할지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향후 총선과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의 쟁점 격돌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은 상호 공방이 오가는 방송토론회 성격상 모든 발언을 공표라 볼 수 없다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주장과 방어는 일정 부분 중립적 가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지면서 향후 지방선거와 총선 방송토론회에서 의혹 제기와 반론의 수위가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네, 소설 혼불의 작가 고 최명희 선생의 문학 정신을 잇기 위해 제정된 혼불 문학상이 올해로 10회째를 맞았습니다. 어제 최종심이 열렸는데 심사위원들의 오랜 고심 끝에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당선작 없음이었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10번째를 맞은 혼불 문학상의 올해 응모작은 251편. 5편만이 최종 심사에 올라 좁디 좁은 등용문을 실감케 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숙고와 토론도 치열했는데 끝내 당선작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제3국 혁명기에 이민 2세대의 활약을 다룬 소설이나 귀농이라는 다음 세대의 대안적 삶의 방식을 제시한 소설이 주목을 받았지만 이 시대 문학의 이정표를 제시할 만큼 출중한 작품은 아쉽게도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수상작을 내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실패만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그거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내년에 더 좋은 작품들을 만나게 되는 시대 정신과 우리말의 보고로 평가받는 소설 혼불의 작가 고 최명희 선생의 문학 정신을 잇기 위해 지난 2011년 제정된 혼불 문학상. 당선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10회째인 올해가 처음입니다. 최근 주요 문학상들이 수상작을 내지 못한 흐름과도 무관치 않은데 새로운 시대 소설과 문학상이 나아갈 방향에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많은 아픔과 또 공감들 이런 것들을 우리 시대의 언어로 담아내야 되는 거죠. 혼불 문학상 주최 측은 올해 당선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기존 단행본 출간과 시상식 개최 대신 과거 1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10년을 모색하는 토론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올해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미디어와 온라인 중심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어제 프로그램 발표회를 열어 올해 야외 행사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총 5개의 실내 공연을 지상파 방송과 사회관계망을 통해 중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이달을 주제로 9월 16일부터 닷새 동안 치러지며
객석 운영 여부는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네, 도내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경기 부천 179번 확진 환자 접촉자로 지난 13일 방문 판매 사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나흘째 추가 환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 환자들은 전북대병원과 원대병원, 군산의료원에 나눠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도내 접촉자로 분류된 89명에게도 특이 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내 축제들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지역 감염이 심각하고 가을 유행까지 예고돼 있어 오는 9월 개최 예정이었던 반딧불 축제를 전면 취소하고 편성된 예산은 코로나19 대응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읍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15회 구절초 꽃축제를 개최하지 않고 내년을 기약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시도교육감 취임 2주년을 맞아 발표한 직무수행 지지도에서 김 교육감의 지난 24개월 평균 긍정평가는 49.9%로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전남 교육감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지지율 42.3%보다 7.6%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평화통일 교육을 위한 공감대 확산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평화시대를 준비하는 민주시민 육성을 목표로 학교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를 비롯해 교원의 평화통일 교육 전문성 제고, 교육 지도자료 개발 등 4개 분야 13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통일정책 위주의 지식 전달 교육이 아닌 평화 공감대 확산을 위해 역량 중심의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과처럼 깎아먹을 수 있는 수박, 애플 수박이라고 하는데요. 장수군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 트렌드에 맞춰 애플 수박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이몽진 기자입니다. 장수군이 계남면 침공리에서 애플 수박 시범 재배 평가회를 열었습니다. 애플 수박은 껍질이 얇고 음식물 쓰레기 양이 적어 인기가 높은데 1,300제곱미터에서 재배돼 농협을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장수군은 애플 수박을 틈새 작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품목의 지역 적응 실증 재배 연구 사업을 추진하여 돈 되는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남원시가 조선문화유산연구원과 함께 남원읍성 북성벽 200m 구간에 대한 발굴 조사를 실시해 북문지와 해자 등 구조물들을 확인했습니다. 남원시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조성한 해자 축조 기술을 중요 사례로 보고 지속적인 발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적 제298호인 남원읍성은 통일신라시대 신문왕 11년에 처음 구축됐습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추진하여 남원읍성 복원에 힘써 가겠습니다. 정읍시가 도내에서는 최초로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인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정읍시민 6,6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는데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입자에게는 사고로 입원하면 하루 10,000원, 수술비 최고 100만 원, 재해로 인한 사망 시에 유족 위로금 2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역 특성을 감안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김제 검산동에 고용안전 일자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제 일자리센터는 기업 유치 활동과 함께 기업과 구직자를 연계하는 고용 서비스 제공 등 시민 눈높이를 맞춘 일자리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다음은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보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오늘부터 8월 29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가족영화 상영회를 갖습니다. 전라북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이 오늘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국악 콘서트 동네방네 우리 소리를 선보입니다.
관객이 함께 참여하는 춤 공연이 내일 전주 한벽문화관에서 무료로 마련됩니다. 무용 드라마 할매와 비빔밥이 모레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장르의 국악을 만나는 풍류마루가 내일 국민민속국악원에서 예술 창작 단체인 정마리 컴퍼니의 무대로 펼쳐집니다.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 보전지역 학술 발표회가 오늘과 내일 고창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센터에서 열립니다. 각 나라의 전통 문화를 재해석한 세계 문화 댄스 페스티벌이 내일 전주 새병공원에서 열리며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악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제15회 대한민국 농악축제가 내일 익산 미륵사지 광장에서 펼쳐집니다. 정읍사 문화제 기간에 열릴 정읍사 가요제 참가자를 오늘까지 신청받습니다. 전주시가 오는 24일까지 전주형 희망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밤까지 5에서 최고 70mm의 강한 소나기가 예상되며 돌풍이나 천둥, 번개, 우박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0도에서 낮 기온 29도, 익산 19도에서 29도, 동북권 무주는 18도에서 30도, 장수 17도에서 28도, 서해안권 군산은 20도에서 28도, 고창은 19도에서 28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부안과 남원이 좋음, 나머지 지구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